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월 3일 2023년 제118회 미국 의회의 첫날이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었고 그렇게 구성된 의회가 첫날을 맞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크고 어쨌건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의 움직임을 리드하는 만큼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살펴보시는 것이 향후에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의 정부 관계 책임자 론 해먼드가 의회 첫날을 맞이해서 2023년 의회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약하자면 좋지는 않다. 샘 뱅크먼과 FTX는 업계를 크게 후퇴시켰다. 기억해보면 샘 뱅크먼은 암호화폐의 어떤 CEO보다 의회와 규제 당국에 로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11월에 그의 사기가 명백해지자 양 정당의 의원들과 그리고 규제 당국은 재빨리 그로부터 거리를 뒀다. 샘 뱅크먼으로부터의 정치적 기부는 부정적인 언론의 맹공으로 이어졌고 회원들은 대부분 그 기부금을 돌려주거나 기부했다. 정책 위반자들 사이의 의견도 FTX 실패 이후에 팽팽해졌는데 일부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은 규제가 있으면 암호화폐를 더욱 합법화할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으로까지 돌아섰다. 다양한 금융 법안들이 모두 금융위기나 심각한 스캔들 후에 통과된 주요 법안들이었는데 FTX의 몰락은 10년에 한 번 있는 이 법안들의 박차를 가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또 우리는 이미 루미스 길리어드와 맥케니 워터스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제안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우선 첫 달 대부분은 FTX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다뤄질 것 같았지만 FTX 진상조사가 우선시 될 것 같다. 현재 의회가 분열된 독특한 역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분열된 의회는 양측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쪽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지금 현재 FTX 같은 위기는 그것을 바꿀 수는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 분열은 다음과 같은 사이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과 상원금융위원장 이 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의 극과 극에 가까운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농업위원회는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원, 상원 둘 다 CFTC와 선물시장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었다. 그 외에 의회는 규제기관에 대한 감독은 확실하다. 맥켄리 의장은 이번 의회의 감독 청문회에 겐슬러 SEC 의장을 여러 차례 초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또한 올해 NFT, 다오, 디파이와 같은 새로운 주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샘 뱅크먼은 업계와 생태계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혔고 그 전념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다행히도 암호화폐 산업은 로비와 정책 전선에서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예전에 10여 명 이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었던 코인센터나 블록체인 협회, 코인베이스 등이 이제는 커다란 네트워크가 되었고 이 사람들과 함께 2023년을 낙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제 언어로 요약을 하자면 샘 뱅크먼 FTX 사태로 지금 암호화폐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큰 위기가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의회가 분열된 상태인데 즉 공화당이 현재 하원 다수당,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양당의 합의를 통한 법안이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X 사태가 우선적으로 가라앉고 나면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NFT, 다오,
디파이 등의 영역에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암호화폐 옹호자들과 그리고 지금은 큰 네트워크로 성장한 여러 암호화폐 업계들이 많이 서포트할 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SEC 갠실러의 청문회 소환도 여러 차례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 역시 2023년이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우리가 마침내 돌파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블록체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명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리더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전부터 법안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다루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유럽연합, 브라질, 일본은 모두 암호화폐 체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규제 기준이 낮은 국가로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118회 의회가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혁신의 리더로 남을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결국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혁신의 리더로 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의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아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혁신의 리더를 앞에서 언급했던 영국이나 싱가포르,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선 미국 밖으로 나가서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 많은 암호화폐, 핀테크 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리플 소송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재 규제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교통지도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으로 저는 들리고요. 다행히 론 해머드도 언급을 했듯이 올해는 갠실러의 청문회 일정을 하나의 과제로 두고 있다고 한 만큼 그런 과제를 드러낼 만큼 청문회 참석으로 미칠 수 있는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미국 의회도 SEC 문제점을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정도의 사실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규제는 만들어져야 하고 또 암호화폐가 결국 제도권에 들어와야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기존 전통 금융도 또 기관도 이 산업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산업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규제라는 측면을 어떤 부분을 다룰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의 존재의 의미가 될 수 있는 탈중앙화를 최대한 살리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상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탈중앙화와 제도화, 그게 양립할 수 있는가 많은 고뇌가 있겠지만 자유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한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법안은 완벽할 수 없고 최소한의 장치는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함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배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